현우 씨, 걱정 마. 어머니가 아픈 건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야. 지영은 아들 현우의 사무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지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부동산을 우리 명의로 넘길 수 있어. 15억이야, 15억. 여자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지영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이 키운 아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 씨,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파트까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지영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자기 뭘 망설여? 계속 5억 빚 속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5억의 빚을 졌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혼이라니? 지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25년 전 남편 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으로 산 아파트. 그 집에서 혼자 현우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그 집을 말하는 거였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5억이라는 빚의 규모에 자신도 놀란 것 같았어요. 지연이 현우에게 다그치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니까 더 투자하자고 한 게 누군데? 1억이 되니까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한 게 누군데? 지영은 더욱 충격에 휩싸였어요. 현우가 전세금까지 투자에 쏟아부었다니.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재산 말고는 답이 없다고. 현우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또 다시 다정했던 아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어머니 알면 상처 많이 받으실 텐데. 상처라고? 치매 걸린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겠어? 어차피 기억도 못할 텐데. 지연의 말이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연은 한태희라는 여자가 모든 서류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그녀가 부동산 쪽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 제발 그만.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을 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최근 현우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자꾸 병원에 가자고 했던 것, 집안일을 걱정한다며 도우미를 구하자고 했던 것, 그리고 가끔 보이던 초조한 표정들.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70세의 주름진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점점 흐려지는 눈동자.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구나.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어린 현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아들이 내연녀와 함께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화 목록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25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형사 찬호의 번호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찬호 씨, 나야, 지영이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어.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약해 보였습니다. 찬호는 62세로 현재 개인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경찰이었을 때 지훈의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했고 그 인연으로 지영과 현우를 지켜봐 왔습니다. 지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찬호에게 털어놓았어요. 현우의 사무실에서 들은 대화,
시연이라는 여자의 계획, 그리고 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까지. 현우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찬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현우를 어려서부터 지켜본 그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님, 확실해요? 현우가 5억씩이나 빚을 졌다고요? 지영은 자신이 직접 들었고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억까지 늘어났다는 사실과 전세금까지 투자한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데요. 누님,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찬호는 자신이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현우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영의 컨디션을 물어보며 요즘 자주 깜빡하는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들었던 대화가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현우는 끈질기게 예방차 검진받는다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지영이 현우에게 요즘 일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돌려서 물어봤어요.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별일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지영은 아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집이 너무 크지 않냐고 규모를 줄여서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떨지 물었어요. 벌써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니? 지영은 놀라며 혼자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하다고, 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하지만 지영은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난 그래도 이 집이 좋아.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우 너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행복한 기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고. 지영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어요. 지영은 아들에게 혹시 돈이 필요한 일이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지영의 말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현우가 돌아간 후 지영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 아들이 정말 나를 배신하려는 걸까? 며칠 후 찬호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얘기가 사실이고 정말 5억 가까운 빚을 졌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아보니 처음에는 시연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투자 모임에 500만 원 가지고 참여했다가 가까워진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지영이 그럼 수익이 난 거냐고 물었을 때 찬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현우가 욕심을 내서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니까 계속 투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했다고. 총 4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지영은 아들의 무모함에 놀랐습니다. 찬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조사해 보니까 투자 사기 전문가라는 거였어요. 피해자가 현우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십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그럼 현우도 사기를 당한 거냐고 물었어요. 찬호는 맞다고 했지만 문제는 현우가 손실을 만회하려고 그 시연이란 여자한테 휘둘려 지영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찬호는 더 이상한 건 한태희라는 여자라고 했어요. 현우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한 여자인데 이 사람이 단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귀국한 유난이라는 부동산 갑부의 비서라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지영은 유난이라는 이름이 왜 익숙할까 생각했어요. 찬호의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지훈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지영아, 이 안에 너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되었어. 그때 지훈이 말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난이었어요. 찬호가 혹시 그 여자가 지훈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냐고 물었을 때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후 찬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유난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봤다고, 정말 지훈과 연인 관계였고,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이 유난히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서 반대했다고 설명했어요. 유난히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지훈의 부모님이 그걸 못마땅해 했다고 했어요. 찬호는 25년 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훈이 부모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유난히와 헤어졌고, 1년 후에 지영과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어요. 유난히는 지훈과 헤어진 후 미국으로 떠났고, 거기서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엄청난 갑부가 된 것 같고 했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갑부고 돈도 많으면서 왜 복수를 하려는 거냐는 지영의 물음에 찬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25년간 쌓인 미련과 원한이 문제라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난히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도 미련과 복수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언젠가 돌아와서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그런데 지훈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 않냐고 하자 찬호는 그래서 더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직접 복수할 기회를 놓쳤으니까. 2년 전부터 한국에 돌아와 지훈의 가족을 조사했고, 그리고 현우의 약점을 파악한 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연을 통해 현우를 투자 사기에 빠뜨렸고, 그리고 현우가 빚에 허덕이게 되면 한태희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지영이 목적이 무엇인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찬호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지영은 유난히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연이라는 여자는 뭐냐? 왜 유난히를 도와주는 거냐고 묻자 찬호는 시연은 유난히가 고용한 전문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유난히가 현우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라고 의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연도 유난히에게 엄청난 돈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유난히의 계획에 참여한 거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우가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지만 현우도 욕심을 부린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시연과 내연 관계를 맺은 것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지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가정을 배신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영을 더욱 괴롭게 했어요. 며칠 후 찬호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다고, 본명은 최시연이고 35세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속이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찬호는 시연이 어떻게 현우를 유혹했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연이 현우한테 처음부터 투자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먼저 현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천천히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접근했죠. 처음에는 작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현우의 욕심을 자극했어요. 동시에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조종한 거죠. 시연의 사기 수법은 주로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외모가 뛰어나니까 남자들이 쉽게 넘어갔다고 찬호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타겟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접근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큰 손실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그런 여자가 어떻게 유난히와 만났을까 궁금해하자 찬호는 유난히가 도움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했으니까. 찬호는 유난히와 시연의 만남을 설명했어요. 지영이 그런데 왜 하필 현우를 타겟으로 했을까 물었을 때 찬호는 유난히가 2년간 현우를 관찰한 결과
투자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있다는 걸 파악했다고 설명했어요. 지영은 유난히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시연은 6개월간 현우를 관찰했다고 했어요. 그가 자주 가는 카페, 운동하는 헬스장, 회사 근처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할 수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찬호는 시연과 현우의 첫 만남도 계획된 일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시연이 현우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일부러 커피를 쏟아 현우의 옷을 적셨다고, 그리고 미안하다며 접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우는 시연의 계획에 말려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연이 현우를 완전히 조종하기 위해서 내연녀 관계까지 만든 것 같다고 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연녀 관계를 만들었다는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시연이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고 심지어 가족까지 파괴하려 했다니. 현우의 아내 수지는 남편이 투자에 실패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찬호가 말했어요. 지연의 존재는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며느리가 불쌍했어요. 남편의 배신과 빚을 모른 채 살고 있으니까. 지영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찬호는 유난히와 시연을 만나보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직접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직접 만나보자. 찬호의 주선으로 유난히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영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남편의 첫사랑. 유난히가 나타났을 때 지영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6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에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25년간의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25년 만이네요, 지영 씨. 유난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영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현우를 이용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유난히는 비웃으며 이용이 아니라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무슨 진실이냐고 물었을 때 유난히는 지영의 아들이 얼마나 쉽게 돈에 현혹되는지, 얼마나 쉽게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지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난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지영을 선택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지훈은 유난히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했을 때 유난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뭐냐고, 결혼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게 버린 게 아니라면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영은 지훈도 힘들었을 거라고, 부모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유난히는 압력이 사랑보다 중요했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유난히는 25년간의 상처를 털어놓았어요. 25년 동안 지훈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어.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그녀는 집안이 가난하다고, 자신을 버린 거라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지영이 하지만 지금은 성공했지 않냐고 말했을 때 유난히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게 성공이냐고 반문했어요. 2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산 게 성공이냐고, 사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오직 원한만 가득한 삶이 성공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이 그래서 시연을 이용해서 현우를 망가뜨린 거냐고 물었을 때 유난히는 망가뜨린 게 아니라 본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유난히는 현우가 처음에는 1,000만 원만 투자하려고 했지만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다고, 시연이 말렸는데도 계속 더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그건 유난히가 계획한 일이라고 하자 유난히는 계획한 건 기회를 주는 것까지였고 선택은 현우가 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시연이 들어왔어요. 지영은 처음 보는 시연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였어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영은 그 미소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영이 당신이 현우를 유혹한 여자라고 하자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유혹이 아니라 그냥 투자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연은 현우가 욕심을 부린 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하자 시연은 모른 척했어요.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5억 원 받고 우리 현우를 망가뜨리기로 한 계획 말이야. 지영의 말에 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연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당황하자 지영은 강하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바보인 줄 알았냐고 다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범죄 이력도 다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47명을 속이고 23억 원을 사기쳤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은 유난히가 25년간 복수를 계획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난히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다고 자신은 2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 왜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물었을 때 유난히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이게 정의인가요? 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묻자 유난히는 목소리가 떨리며 지훈이 자신을 버렸을 때 죽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언젠가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분노하자 유난히는 자신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다만 선택의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현우가 돈을 선택할지 어머니를 선택할지 시험해 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그런 시험을 할 권리가 유난히에게 있냐고 물었을 때 유난히는 25년 전 지훈이 자신에게 그런 시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사랑과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어요. 찬호가 어머니의 위치를 알려준 거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보고 안도했어요. 그리고 시연과 유난히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이 아들에게 이 여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현우는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은 시연이 투자 사기꾼이고 유난히가 아버지의 예지연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시연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현우를 달래며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지영이 화를 냈어요.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지영은 따져 물으며 현우와 시연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치매 진단서를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현우의 사과에 시연이 당황했어요. 뭐라는 거야?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다고. 현우가 시연을 바라보며 오해가 아니라고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시연의 정체도 알게 됐다고, 투자 사기꾼이라는 것도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 좀. 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현우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현우는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배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일어나라고 했지만 현우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투자였다고, 하지만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시연이 말렸는데도 계속 더 투자했다고, 그리고 빚이 늘어나자 어머니 재산을 생각했다고 고백했어요. 지영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정말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한 건 아니라고,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였다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알고 있다고, 엄마가 다 안다고 말했어요. 엄마도 미안하다고, 아들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안았어요. 유난히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비웃으며 감동적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했어요. 현우는 여전히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의 말에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건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코웃음을 치며 월급으로 언제 갚을 거냐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때 유난히가 입을 열었어요. 현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유난히를 바라봤어요. 유난히는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우가 당황하며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지요. 유난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하자 유난히는 지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라고, 자신들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끝이라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당황했을 때 유난히는 2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복수를 하고 보니 공허하다고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난히는 지영이 지훈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걸 인정한다고, 그리고 현우도 좋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안다고 했어요. 지연이 초조하게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유난히는 차갑게 지금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고 자수하라고 말했어요. 지연이 자수는 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유난히는 그럼 자신이 고발할 것이며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몇 개월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어요. 지연은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고 현우의 빚은 유난히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내 수진도 남편의 과거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는 한국에 머물며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현우 가족과 유난히까지. 그때 손자 예준이가 유난히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번 이모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야? 그럼 당연하지.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 유난히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들었어요. 시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이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혈연보다 사랑으로 이어진 마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